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한때 만능 연고 혹은 피부과 의사들이 숨기고 가르쳐주지 않는 크림, 피부과 망하게 한다는 크림, 이렇게 알려져 있던 스티바 A라고 하는 크림이 있습니다. 이 스티바 A라는 크림이 단종이 되고 그 이후에 세대가 발달된 다른 레티노이드 크림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그 레티노이드 크림인 아클리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이 아클리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티바 A라고 하는 약은 주름이라든가 여드름, 모공 이런 부분에 모두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크림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티바라는 약이 대중들에게 이게 널리 알려진 거는 불과 3, 4년 전부터인 것 같은데요. 스티바라는 약은 거의 한 40년 이상 피부과 의사들이 사용하던 약이고, 피부과 의사들이 숨겼던 약 크림이 아니고요. 너무나 오래되고 옛날 약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피부과 의사들에게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약입니다. 근데 여러 유튜버들이나 피부과 의사들이 스티바 A라는 크림의 어떤 과거에 유명했던 효용성을 들고 나오면서 스티바 A 크림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됐었죠. 물론 스티바 A 크림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주름이라든가 여드름, 모공에 분명히 효과를 보는 약이긴 한데, 발랐을 때 그 냄새라든가 발랐을 때 느낌이 별로 좋지 않고, 바르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붉어지고 따가운 자결감, 자극 증상도 많이 심하고, 그리고 스티바로 진짜 주름이라든가 잡티가 좋아진다든가 하는 그 효과를 보려면 매일매일 적어도 1년 이상을 꾸준히 발라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이 어떤 환자들의 그 떨어지는 수능도를 다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서 그 전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은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티바 크림이 갑자기 한 2년쯤 전에 단종이 됐어요. 스티바 크림이 단종이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옛날 약이고 판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단종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서 처방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 왜 이게 유명하지 않고 단종을 시켜야 되는 약이죠?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겠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스티바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만들던 약이고요. 이 약의 판매가 저조하고 원료 공급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단종을 시켰죠. 그렇다면 유용하게 썼던 스티바라는 약을 단종을 시키면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티바라는 약은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이에요. 이 레티노이드 크림의 어떤 세대가 있는데 1세대 크림이 바로 스티바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레티노이드 크림은 3세대와 4세대입니다. 3세대는 아다팔렌이라는 성분명의 디페린이라는 약이고요. 4세대는 트리파로텐이라는 성분으로 나오고 있는 아클리프라는 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이 아클리프라는 건데, 과거에 이 스티바는 우리가 낮에 바르면 안 되는 약이었어요. 왜냐하면 광과민성을 유발하고 햇빛을 받으면 분해가 돼서 스티바를 보관할 때도 공기를 차단하고 조금 낮은 온도에 햇빛에 닿으면 안 되고 이런 주의사항이 많았던 약이거든요. 하지만 이 아클리프라고 하는 4세대 레티노이드 크림은 이런 광과민성이라든가 광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 발라도 되는 약이고요. 스티바에 비해서 발림성도 좋고 그 약간 화학약품 특유의 그 냄새도 적기 때문에 훨씬 바르시는 분들이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레티노이드 크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자극 반응인데, 아클리프가 스티바에 비해서 자극 반응이 조금 줄긴 했지만 아클리프 역시 자극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아클리프 크림을 바르는 방법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게 이 아클리프라는 약입니다. 제가 제약회사로부터 이거를 안내해 주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얼굴에 바르면 처음부터 발랐을 때 이 자극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극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클리프를 처방할 때 이런 연고통을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연고통에 아클리프 크림을 한 4번 정도 펌핑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아클리프 크림이 나오고요. 아클리프 크림 같은 연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아클리프 크림하고 잘 섞이는 베이스 크림이 있거든요. 이 베이스 크림을 저는 보통 같이 처방해 드려요. 그럼 아클리프가 연고통에 담아있는 그 빈 공간에 이 베이스 크림을 짜 놓고요. 거의 아클리프하고 1대1 정도 비율로 섞게 됩니다. 이거를 면봉을 이용해서 잘 섞어줍니다. 잘 섞어주면 이렇게 섞여있는 크림이 되고요. 이 섞여있는 이 크림을 면봉으로 1번, 2번 정도 이렇게 따서 이 정도 양을 얼굴 전체에 펴바르게 합니다. 이 아클리프 크림을 발랐을 때 효과는 스티바 크림을 발랐을 때 효과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름이라든가 모공이라든가 피부 결, 그리고 어떤 피부에 옅은 기미나 잡티에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클리프도 이런 효과를 보려면 한 1년 정도 꾸준히 발라야
이런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베이스 크림을 섞지 않고 그냥 아클리프를 발랐을 때는 자극감이 굉장히 심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굉장히 얼굴이 따갑거나 가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베이스 크림을 1대1로 섞어서 바르더라도 그런 자극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아클리프 크림을 바르는 거를 좀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아클리프 크림을 매일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섞은 크림을 이틀에 한 번 정도 바르면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발라도 며칠을 바르다 보면 자극감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자극감이 나타날 때는 한 3일이나 4일 정도 아클리프 크림을 중단하고 보습제만 꾸준히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자극감이 사라지면 다시 발라주시면 되고요. 아클리프 크림을 또 바를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노화는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이 크림을 바를 때 얼굴에만 바르시는데요. 저는 이 크림을 바를 때 손등하고 목을 같이 발라주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화가 많이 나타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 뒤쪽이거든요. 이 귀 뒤쪽과 귀까지 같이 이 크림을 발라주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출부, 햇빛에 의해서 노출이 돼서 나타나는 이 광노화를 막아주고 젊은 느낌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크릴리프 크림을 바른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피부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보톡스라든가 이런 시술과 좀 병행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티노이드 크림 바르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